안녕하세요, 유입니다. 오늘 쉬는 날인데 영상을 잠깐 켰습니다. 오늘은 텀블러에 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커피숍을 운영하기 때문에 일회용 컵을 많이 쓰기는 하지만 커피숍을 운영하기 전에는 원래 텀블러를 주로 들고 다녔었습니다. 플라스틱을 많이 쓴다는 게 저는 좀 부끄러워요. 텀블러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매장에서 제 개인 컵은 제 텀블러로 쓰다가 문득 학창 시절에 썼던 텀블러 이야기들을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잠깐 켰습니다. 저는 지금 텀블러를 캐나다 스타벅스에 있는 720ml짜리 벤티 사이즈 아이스 콜드컵을 쓰고 있습니다. 한국형 벤티 콜드컵은 6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캐나다 벤티는 720ml로 나오거든요. 이걸 제가 원래 한국에도 캐나다 벤티 사이즈가 나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가격도 안 비쌌어요. 안 비싸고 한 22,000원 정도 했는데 이게 워낙 크다 보니까 가격이 그 정도 했는데 3, 4년 정도 쓰다가 그때가 한 27살이었나요? 27인가 8이었는데 출장 때문에 충무로에 갔다가 충무로의 엽기 떡볶이에서 놔두고 왔는데 다시 찾으러 가니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꽤나 오래 쓰기도 했고 가격을 뽕을 뽑을 만큼 사용해가지고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겠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그 사람이 오히려 걱정됐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그 당시에는 텀블러를 세척한다는 그런 깔끔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아가지고 세척 물품도 소리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수세미로 대충 씻고 빨대는 그냥 뜨거운 물에 그냥 흘려보내고 그 정도라 가지고 안에 보면 커피 찌꺼기가 막 끼어서 내일 세척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들고 나왔던 거였는데 누가 가져갔더라고요. 잘 씻어서 쓰고 있나 몰라. 되게 더러운 건데 남의 거 주워서 잘 쓰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여튼 그런데요, 얘기가 길어졌는데 그 텀블러를 처음에는 제가 이제 좀 약간 허영심이 있어가지고 스타벅스 거를 사서 그 스타벅스 로고가 되게 예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들고 다녔었는데 단순 허영심을 떠나가지고 그 텀블러가 되게 좋은 습관을 들여준 것 같아요. 그 텀블러를 잃어버리고 나서 너무 비싼 거 잃어버리니까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냥 이제 행사에서 받은 텀블러 이런 거 쓰고 막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는 텀블러 재질에 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그래서 PP나 이런 거, 페트나 이런 거 그냥 막 썼었는데 행복이란 그런 거야, 별거 없는 거야. 어느 날 제가 그 자궁 쪽에 안 좋은 게 생겨가지고 호르몬 문제로 인해서 이물질이 생기는 건데 설명하기 좀 길고 제가 의사가 아니니까 여튼 복강경 수술을 했는데 복강경 수술을 하고 나니까 그게 그 병이 왜 생기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검색을 하니까 환경 호르몬 때문이었고 제가 텀블러만 쓰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끔 안 들고 나오는 테이크아웃 음료를 먹고 그러는데 최고 나쁜 버릇이 뭐였냐면은 그 테이크아웃 음료 컵을 3시간, 4시간이고 계속 그거 물이 고여있잖아요. 그 물을 계속 먹는 거였는데 그게 진짜 안 좋은 거였더라고요. 제가 편의점에서 사 먹는 게 1도 없었거든요, 그때는. 그런데 그런 병이 생기고 나가지고 되게 충격을 받아서 집에 있는 플라스틱으로 된 반찬통 이런 거는 다 버리고요. 스테인리스나 다 글라스로 바꾸고 그때 아프고 나서는 무겁게 그 던킨 도너츠에서 나오는 글라스락 텀블러 이거를 좀 들고 다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유리로 된 거에 대해 되게 집착하면서 지내다가 이제 플라스틱 소비도 소비인데 이게 건강에 좋지가 않더라고요. 환경 호르몬이라는 거 자체가 지구도 해치지만 나도 해칠 수 있는 내가 없어지면 지구도 못 지키잖아요. 하여튼 글로벌한 생각까지는 할 겨를이 없었고 글라스로 된 텀블러를 들고 다니다가 알게 된 소재가 트라이탄이었거든요. 트라이탄이 뭐냐면 젖병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소재인데 그거에 대해서 개념이 없다가 우연히 알게 된 게 그 트라이탄이라는 그 소재가 제가 썼던 스타벅스 캐나다 벤티 사이즈 콜드컵이 트라이탄 소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면서 있었는데 이게 콜드컵 트라이탄은 약간 100도 이하까지는 괜찮은데 완전 뜨겁게 쓰면은 안 되고 온순히 그냥
냉물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트라이탄 소재의 텀블러들을 많이 쓰게 되었습니다. 이게 왜 트라이탄을 썼냐 하면 글라스가 너무 무거워요. 무겁고 제가 깨질까봐 두려운 것도 있고요. 스틸이나 이런 것도 쓰기는 했는데 안에 내용물 보이는 게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글라스를 굳이 고집해서 들고 다녔는데 가방에 많은 무게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파손 우려가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트라이탄 텀블러를 많이 쓴 것 같습니다. 트라이탄 소재 비슷하게 비스프리가 적혀있는 그런 텀블러도 나의 건강에 좀 보탬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들고 다니기 시작한 지가 몇 년 됐다 그러면 나이가 밝혀질 것 같아서 벌써 그래도 한 10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 근데 텀블러라는 게 들고 다니면 버릇들이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이걸 어떻게 생활화하느냐? 제가 썼던 방법은 바로 백팩입니다. 백팩도 그냥 백팩이 아니죠. 옆에 텀블러를 꽂을 수 있는 자리가 있는 백팩이었는데요. 요즘은 이제 디자인이 잘 나와가지고 보통의 백팩을 다 사면 옆에 이렇게 텀블러를 꽂을 수 있는 그물망이 있더라고요. 제 때는 콜롬비아나 그 다음에 등산이나 산악용 백팩을 사야지 그 옆에 꽂을 수 있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웃도어 백팩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거를 들고 다니면서 하나는 콜드컵, 하나는 물병 이렇게 해서 양쪽에 이렇게 차고 다닌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들고 다니면은 이제 그 시절에는 이제 정수기가 있는 곳이라든가 물을 틈틈이 채워가지고 그렇게 마셨던 것 같고요. 그 스타벅스의 텀블러를 왜 쓰냐 하면은 그 콜드컵에는 용량이 적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커피를 타달라고 하면 소량의 원액을 파는 사람도 있고 대용량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콜드컵에 적혀 있는 용량을 보고 판단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맞게끔 이렇게 조제해주는 게 편해가지고 그거를 오래 들고 다니다가 잃어버렸으니까 이제는 표준적으로 한 500ml 정도의 텀블러를 들고 다녔던 것 같아요. 지금은 다시 그 콜드컵을 쓰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한국에는 팔지 않더라고요. 720ml짜리가 해외에서 판매되는 거라가지고 3만원에 해외 구매 대행을 해가지고 기본적인 베이직한 캐나다 벤티 720ml 콜드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콜드컵을 왜 안 쓰냐면 밑에 보니까 이게 트라이탄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캐나다 벤티는 밑에 트라이탄이라고 적혀 있어서 그렇게 똑같은 걸로 구입을 했어요. 그것도 지금 벌써 4년째 쓰고 있습니다. 행복이란 그런 거야. 텀블러 세척은 어떻게 하느냐? 옛날에는 뜨거운 물에 삶는다든가 아니면 삶는 게 안 되는 거는 그냥 세척을 했는데요. 요즘은 텀블러를 어떻게 편안하게 씻을 수 있느냐. 제가 매장에서 일하다 보면 텀블러를 관리를 잘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이물질이 켜켜이 쌓여가지고 이렇게 지워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텀블러를 받으면 세척을 좀 해드리는데 이게 간편하게 세척을 해야 저도 해드리는 맛이 있잖아요. 이게 시간 걸려서 박박 씻고 이러다 보면 다른 음료도 못 만들기 때문에 근데 그런 문제 전혀 없어요. 천연 살균 세정제를 쓰는 건데요. 이게 천연 소재의 베이킹 소다라든가 그 다음에 살균 세정 능력이 있는 그런 성분이 있어요. 약간 락스까지는 아니고 커피가 있는 곳에 뿌려보면은 딱 알 수 있는데 산 알칼리 그런 작용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건데 내가 과학에 대해서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그런 제품들을 쓰다 보면 포타 필터를 씻을 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포타 필터를 분리해가지고 그거를 커피 있는 데다 착 뿌리면은 약간 연두빛으로 분해가 됩니다. 분해가 되고 정말 센 거는 완전 뭉쳐버린 커피 때까지 싹 다 녹아서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보통의 거는 한 시간 지나면 한 70%? 70% 정도 세정이 되는데 이게 그냥 일반 텀블러에 칙칙칙 뿌려가지고 가볍게 씻어내면 정말 깨끗해져요. 그래가지고 관리가 아주 용이하거든요. 빨대 같은 것도 요즘은 솔이 잘 나오기 때문에 솔을 이렇게 묻혀가지고 씻어낼 수도 있고요. 텀블러에 따라서 그냥 원통을 쓰시는 분도 있고 콜드컵을 쓰시는 분들이 있고 보온컵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빨대가 없다면 휴대용으로 된 빨대도 있고 휴대용 빨대를 위해서 파우치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다양한데 우리가 그 텀블러를 이제 가방에 꽂아서 들고 다닌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백팩을 들고 다니는 게 부담스럽다. 그런 사람들은 텀블러 백을 들고 다니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컵을 꽂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침마이백에서 말을 해줬나 모르겠네. 근데 옛날에는 이런 게 없어가지고 보틀 파우치에다가 넣어가지고 들고 다녔거든요. 근데 요즘 진짜 좋은 게 이게 슈맘에서 나오는 텀블러 백이거든요. 제가 먹던 커피인데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 돼요. 완전 편하죠?
길이는 좀 어깨에 이렇게 둘러맬 수 없는 게 아쉽긴 한데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니까 아주 좋아요. 그리고 텀블러 넓이에 따라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요거를 무게 중심에 맞게 잘 놓은 다음에 이렇게 들고 다니면 됩니다. 나 때는 이런 거 써가지고 그 일회용 캐리어? 1인 캐리어 거기에 막 넣어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이런 거 있으면 완전 개꿀. 텀블러 이야기를 왜 했냐면 매장을 1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텀블러를 들고 오신 손님이 놀라지 마세요. 5손가락 안에 들어갔어요. 5손가락.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뭐 저희 손님이 모든 인구에 비례하는 건 아니지만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를 봐도 이제 컵이나 이런 일회용 컵 같은 거에 인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확실히 옛날보다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가방이 점점 이렇게 가벼운 도트백 위주, 그 다음에 뭐 실용적으로 많이 들고 다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가볍게 먹고 버릴 수 있는 일회용품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아예 밖에서 이제 지금 코시국이라 가지고 아예 밖에서 뭐 먹는 사람은 없기도 하지만 텀블러를 이제 코시국이 끝난다면 좀 다시금 많이 사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밖에서 먹는 게 신경 쓰이면 보관형으로 된 텀블러도 있으니까요. 이제 슬슬 생활화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뭐 잔소리 같은 얘기였지만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거를 좀 영상으로 만들어 봐야겠다 해서 얘기도 나눌 겸사겸사 켜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엔 또 어떤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찍어야지 하다가 쉬는 날 이렇게 찍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런 텀블러 아니더라도 여러분한테 맞는,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고 싶은 그런 예쁜 컵들 들고 다니시기 바라고요. 일회용품을 포함한 물건으로 먹고 사는 직업이다 보니까 제가 할 소리는 아니지만 여튼 매장에서 많은 텀블러들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노력하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